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교환을 제가 다 봤고요. 음, 뭐 1차 교환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교환을 쓴 것은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뭐 잘 할 수는 없고요. 초보 교사들이 늘 겪는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보다 또 완성도가 조금은 높은 것 같아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교환 분석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영상들은 사실 선생님들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교환 분석에 대해서 뭐 학점 은행제라든지 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타 대학에서도 이 교환 분석을 이렇게 꼼꼼하게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교환 수업을. 그래서 왜 그런 거 생각해 봤더니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 현장의 경험, 한국어 어학당에 있는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모든 교수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교환 그 작성하는 방법을 물론 이제 다른 뭐 그 연구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지만 현장에서 교환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국어 교사들이 가입하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 학점 은행제나 뭐 이런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그 한국어 교사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학점 은행제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환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막 다른 동료 교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예전부터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교환 작성하는 것들을 그 분석하는 방법들 또 교환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거의 이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따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거 예전에 못 들어봤는데 뭐 감사하다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일단 우리가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 대학생들은 보통 이 수업을 20명, 30명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교환 분석하는 것도 들으면서 내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지난주에 이제 몇 개 교환 분석 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영상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환 분석하는 다른 사람의 피드백도 잘 들으면서 이게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이 교환 분석 수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교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쓰는 방법들, 스킬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지만 한국어 문법의 특징, 이 문법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뭐 한국 성찬재 선생님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고 갈만강 왕산산도 한국어를 뭐 잘하시죠. 성찬재 선생님 한국 사람이니까 뭐 굳이 뭐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 문법의 의미가 이런 거였어? 아니면 이 문법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 분석 수업을 듣다 보면 그렇게 문법의 의미 차이라든지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는 서로 3명밖에 없으니까 3명의 교환만 서로 분석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둔 다른 교환들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이 보세요. 그래야지 이 나중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할 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다 그 교환을 쓴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되냐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성찬재 선생님, 왕산 선생님, 갈망간 선생님, 선생님 3분 거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 분만 보시고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게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다른 사람의 교환도 많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서론이 길었고 이제 성찬재 선생님 교환부터 먼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을 거예요를 이용하여 의향과 약속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구체적이어야 되고 평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을 거예요의 의미가 의향과 약속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을 거예요는 사실 의지와 추측이에요. 의지와 추측이 을 거예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 추측, 이 의미를 한꺼번에 같이 가르치진 않고 하나씩 따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가르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의향과 약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의지, 추측인데 이 교환에서는 의지죠. 의지의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지로 을 거예요를 이용해서 의지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학습 목표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도입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업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그래서 어서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어서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요? 지난 시간에 어서 배웠어요. 그 다음 A씨는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집에 가서 TV를 봤어요. 자,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언제 집에 갔는지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뭐 아니면 여기 어제 수업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TV 봤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 A씨는 집에 가서 TV를 봤군요.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거 쉽게 쓰는데 이 군요가 앞에서 배운 문법인지 나요가 앞에서 배운 문법인지 이게 다 문법의 항목이거든요. 요런 게 우리 10과인데 10과 이전에 이 군요 나요를 안 배웠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봤어요, 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거를 학생들이 모르는 문법을 쓰면 오늘 배울 목표 문법이 아니라 이런 모르는 문법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오늘 배울 문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은 문법은 빼야 되고요. 그 다음 아니오라고 했는데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가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요. 나는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이에요. 저는 맞죠? 근데 혹시나 학생들이 외국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맞는 문장 쓰지 못해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찬재 선생님께서 외국 사람이니까 좀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 나는이라고 썼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밑에 만약에 틀렸다면 교사가 나는이 아니고 저는이에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라면 저는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뭐 가서 이거 문장 넣어서 말 못하니까 그냥 갔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도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뭐 했어요? 이렇게 되묻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말하는 건 좋지만 여기 안 배운 문법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건 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가는데 자, 가서를 배웠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여기에 가서를 넣어서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초급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동작으로 보여줘야 돼요. 배 만지면서 배가 고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동작으로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밥을 먹을 거예요, 울 거예요로 오늘 처음에 노출시켜줘요, 보여줘요. 그리고 울 거예요, 배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하나 더 예문을 더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면 이게 뭐야? 이게 교사는 노출하려고 했는데 노출의 의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 더 주세요. 밥 먹을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밥을 먹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을 거예요. 배울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 만날 거예요. 이런 예문도 넣어 주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했어요? 밥을 먹을 거예요. 친구 만날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을 거예요. 배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책에 있는 예문 읽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읽으세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읽으세요 하면 여기에 또 교사 말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PPT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고 자 뭐뭐씨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교사 말이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교사 말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그림 밑에 있는 예 중에서 첫 번째 줄을 읽어주세요 이러면 이게 말이 길어요. 이게 초급 학생들은 이 말 이런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PPT로 보여주시는 게 좋고 PPT 하기 싫으면 그냥 책 이렇게 보여주면서 책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자 민수씨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교사가 말을 조금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사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예문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문 설명이 이제 을 거예요가 의지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을 거예요 의지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보다는 오늘 오후에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문을 조금 이렇게 군더더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읽어주세요 이런 것보다 그냥 조금 의미 설명에 집중된 그런 상황이랑 예문들을 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을 거예요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을 거예요 배웠으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죠? 의미를 알았어. 그러면 이제 형태 정보를 가르쳐야 돼요. 조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합을 가르칠 때는 따로 PPT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초급 학생이다 보니까 조합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교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PPT로 만들어서 받침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불규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가르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가르치면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 또 들어가고요. 연습을 가르치면 의미를 가르치면 의미에 대한 연습 문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 문제들이 단계별로 뭐 쓰기, 말하기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죠. 그리고 1비 54쪽 연습일을 연습하게 한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오늘 어디에서 점심을 울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여기 울 거예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그냥 오늘 뭐 읽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죠? 이거는 여기에 먹다를 넣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문장 만들기 하는 거네요. 맞죠? 자, 문장 만들기 하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 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 빈칸 넣고 대화 뭐 질문하면 대답하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습 문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농구할 거예요. 선생님은 드럼 칠 거예요. 선생님은 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할 것, 학생들이 할 것,
그냥 뭐 할 거예요, 뭐뭐 할 거예요, 뭐뭐 할 거예요 쓰면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아니면 이번 방학 때 뭐 할 건지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